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마르는 돈가스입니다. 네. 어디 가셨죠? 정민현님을 기다리신 많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 오늘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우리 정민현님께 생겨서 오늘 말고 저 2부에는 등장을 합니다. 어쩜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아마 할 거라고 믿고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당백 저희가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뜬금없이 등장한 영화가 책 잡히다. 요거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일당백이 끝난 거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하다 시작된 겁니까 이거는? 아니 일당백이 이제 워낙 일주일에 한 편씩만 올라가니까 네. 이게 너무 그 한 편과 한 편 사이에 텀이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보완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제작을 책임져 주시는 마른 돈가스님이 이 영화와 책 이야기를 한번 좀 결합해가지고 또 공백을 한번 메워보면 어떤가 뭐 그런 취지에서 일당백 영화편으로 네네. 예, 영화 책 잡히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좀 망작이라는 표현도 좀 있고요. 재미가 좀 많이 빠졌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은 비교적 충실했죠? 네, 예, 그렇죠. 예. 그게 자평됩니까 그게 지금? 이제 중구난방이라는 비난이 네. 많아서 좀 더 좀 정리를 해서 예,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후원금 빼먹기 위한 편법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영화가 책 잡히다엔 후원 안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여튼 저희 그 일당백과 관련해서 또 이런 영화와 책 한 이야기도 재밌죠. 뭐 지난 시간에 아마 하셨던 게 그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작가의 동명 소설을 네. 영화한 그 설경구 씨 주연의 아마 그 영화를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 나온 여자는 누굽니까, 근데? 황하나님, 예, 황하나님. 예, 예, 예. 예쁩니까? 뭐 예쁘다고 해야죠. 예, 그럼 저 말씀이 약간 예쁘십니다. 예, 예, 예. 일당백 때도 불러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넷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여튼 뭐 지난 그 살인자의 기억법 뭐 많이들 또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좀 이렇게 풍부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안에 또 포함된 12번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정방님? 네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요? 네 군사학의 바이블. 군사학의 바이블. 예 전쟁의 바이블이죠. 네. 손자병법. 손자병법. 네. 손자병법은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드라마 제목도 예전에 손자병법이 있었던 것 같고요. 80년대 TV 드라마 TV 손자병법이 있었죠. 거기 오연경 씨가 나왔던가요, 그죠? 예 김장수 과장 그죠. 예. 그렇죠. 그 머리 하얀하신 분. 그리고 서인석 씨가 유비. 네네네네. 그랬네요. 그것도 되게 인기 많았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TV 예, 손자병법. 그러니까 일종의 샐러리맨들의 세계를 그 일종의 전쟁이라든지 손자병법의 시각과 관점을 넣어가지고 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뭐 사실은 재밌는 드라마였던 걸로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살아남기 여러 가지 병법을 통해서 네. 살아남기를 아마 주제로 했던 것 같고 한 몇 년 전에 그 미생이란 드라마와 아마 시대는 좀 다르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색깔이나 뭐 분위기도 좀 다르긴 하지만 비교될 수 있을 만한 드라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현대에서는 해사라는 것이 군대 조직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니까요. 그리고 결국 생존 경쟁이 예전엔 전쟁인데 요즘은 셀리맨의 영업 전쟁 뭐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경영학에서도 보면은 이제 네. 마케팅 과목에서 네. 용어들이 보면 다 군사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고객이 아니라 고객도 하여튼 포섭하는 방법. 그러니까 포로를 포섭하듯이 고객을 포섭하고 뭐 시장을 공격할 때 뭐 맞아요. 청년 공격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그 다른 기업을 적으로 네. 상정을 해놓고 예, 예, 예. 그 기업을 없애기 위한 혹은 뭐 깨부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이렇게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뭐 이 병법이라는 게 네. 결국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승부를 봐야 되고 네.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고 결국은
결국은 승부가 갈린다는 점에서 전쟁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게 사실 한 끗 차이죠. 네네네.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사람의 생명이 관계되니까 정말 신중해야 되고 네네. 정말 한 번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이죠. 근데 이 손자병법을 어떤 분들은 또 할아버지는 어디 있는데 손자가 다 쓰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손자가 그 손자가 아니죠? 왜 손자입니까? 아니 뭐 이 한자는 같습니다. 한자는 손자가요? 같습니다. 아 우리가 저 손자 할 때 그 손자랑 똑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그렇죠. 신기하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자라는 것은 네. 이제 중국에서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공자맹자처럼. 공자맹자처럼 자자를 많이 경칭의 의미로 붙여주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애초 이제 손자병법 혹은 네. 손자라고 부르는데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냐 네. 이제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 이게 설이 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설이 있죠. 아 그래요? 최근에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다고. 네네네네. 애초에는 이제 손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중국 이제 춘추 시대 사람이죠. 네. 그 제나라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제 손자병법을 야, 이 전쟁 같으면 이거 사형감인데 장수가 얘기하는데 사병이 저렇게. 아 그렇죠. 예전에 그 중국의 네. 그 만주에서 1930년대 중반에 민생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네. 그 민생단 사건 때 이제 당시 공산주의자 집단에 네. 일본의 간첩이 침투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어느 정도냐면 네. 회의를 하다가 기침을 해도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어. 이 기침을 하는 게 스파이 신호다. 뭔가 네. 신호를 보낸다. 지금 까똑이 보면 이 바로 지금 스파이가 신호를 보냈다. 아. 사형시키고 이런 적도 있었죠. 그 왕건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궁예가 유명한 짤이 있어요. 아마 신하 중에 누군가가 하여튼 저 기침을 하니까 누가 기침을 하였느냐 뭐 이러면서 기억이 납니다. 예, 관심법으로 네. 이렇게 그 사람 사형시키라고 했던 네. 그 장면이 얼핏 기억이 나는데 까똑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손무가 썼다는 설이 있고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네. 손빈의 빈자가 네. 제가 그냥 얼핏 알고 있기로는 발 뒤축 잘릴 빈자인가 하여튼 뭐 이 빈자를 써서 발 뒤축을 자르는 그런 뭐 처형 이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네, 형벌. 그 형벌을 당한 사람이 질질 기어다니면서 이런 병법 같은 걸 썼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어설프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손무의 네. 후손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 손무 시대로부터 한 100년 정도 좀 지나가지고 네. 바로 그 손빈이라는 네. 후손이 이 병법을 지었다, 손자병법 지었다 이런 설도 있죠. 그런데 72년에 나온 어떤 그 자료 이제 고고학적인 네. 발굴을 통해서 나온 이 서적이 나왔는데 네. 이거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자병법은 손무가 지은 게 맞는 것 같고 네. 손빈도 또 손빈의 어떤 병법을 지었다. 아. 손빈 병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병법은 아무래도 손무 쪽 판본이 좀 더 손무가 저자일 확률이 높다. 네네. 근데 그게 결국은 이게 딱 손무가 혼자 오리지널하게 다 모든 걸 지었다기보다 후세에 이제 많이 가필이 되기도 하고 좀 첨가가 많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저 간첩한테 자꾸 신호주네. 자꾸 기침하고 좀 전에 그 카톡이 기침하라는 카톡이었어요? 정민현님이 네. 2부에 참가하실 수 있다. 아 그래. 드렸습니다. 네네. 아 좋은 정보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손무라는 사람이 일단은 지은 것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후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아마 얘기를 좀 더 덧붙였을 가능성 요 정도가 이제 정설인 거군요. 그렇죠. 손무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그러면? 손무는 본래 이제 중국에 지금 산동반도라고 하죠. 우리 네. 칭다오도 있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동반도. 아 칭다오맥주. 예, 예. 거기 청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동성에 위치한 도시죠. 그 산동 쪽에 위치한 근거지한 데가 제나라인데 네. 이 제나라 쪽 산동 사람들이 본래 산동 대인이라는 말을 써요. 중국에서는. 산동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몸집이 크고 호탕하고 뭐 예, 이게 그리고 나오죠. 중국 역대 명장들이 대부분 이 산동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 이제 여러 가지 네네네. 장성들도 산동 출신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 산동이면 동북 쪽입니까? 우리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아, 제나라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예. 그쪽이죠. 예. 예. 그러니까 동북 삼성 중에 산동성이 있는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아니고 바로 이제 중원 쪽에 좀 이제 우리 아 중원 쪽입니까? 예, 예, 밑쪽 아. 밑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산동반도 탁 튀어나와 있죠. 바레만 쪽하고 해가지고 말아보면. 다레만 쪽. 예,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산동이고 그 출신들이 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고. 예, 한반도하고도 가까워가지고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이제 의화단에 난그 네. 20세기 네. 이제 1900년 의화단 날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 네. 산동 출신들이 인천항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그 짜장면을 만든 원조들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산동 출신들이 많죠. 약간 여진 거란족들 살던 동네 아닙니까? 아니죠. 그쪽 거기 또 다릅니까? 삼성 만주 쪽이고. 아, 거긴 만주 예, 쪽이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동이 네. 왜 이렇게 군사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오냐. 네. 그 이제 뭐 골격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산동 지방을 제일 먼저 그 중국 역사에서 첫 성립한 국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나라지 않습니까? 노나라, 아니 노나라가 아니죠. 제나라였죠. 제나라. 그 어느 제나라를- 시대예요? 근데 어느 시대? 그걸 알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 이 제나라가 처음 네. 이제 그 만들어졌을 때 그 누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봉국을 받은 거죠. 네. 이제 그 천자에게서부터 이제 제후가 네네네네. 분봉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받은 건데 그 받은 사람이 바로 강태공이에요. 아, 강태공. 네, 네. 주나라를 결국 천하의 패자로 일으킨 네네네. 강태공이 그 상으로 받은 나라가 바로 제나라 산동 지방 쪽이에요. 아, 그 하은주의 네, 그 주나라를 주나라를, 예.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강태공이 예. 나중에 제후로 간 나라가 예, 제나라군요. 근데 강태공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천하의 전략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육도란 중국의 가장 오래된 병법을 썼다는 그 주인공이 강태공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결국 가장 초대 왕으로 그 네. 지역에 부임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계속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쪽으로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그렇죠. 좀 아무래도 그 역사와 전통이라는 무시 못하는 거죠. 또 지리적 조건도 이 네. 산동지방이라는 데가 일종의 중원 지구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쟁이 많이 나요. 계속해서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또 그런 어떤 무에 대한 전통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바로 이 손자병법의 주인공 손무도 제나라 출신이고 네네. 그 이후에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손빈도 제나라 출신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제나라라는 결국 좀 환경 결정 논쟁인 건 아닌데 네. 그런 어떤 풍토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산동반도를 근거로 한 그 제나라 사람 중에 손무. 예. 그래서 이 손무가 이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요즘도 뭐 예전에 고시를 치고 이러려면 출세를 네. 하려면 고시를 먼저 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 손무도 네. 되게 옛날 사람입니까? 그렇죠. 손무가 지금부터 BC 그러니까 한 6세기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고 2,500년 전 사람이죠. 아, 2,500년 전이죠. 아 그래요? 네. 그때 이렇게 벌써 병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정말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네네. 춘추 시대 때는 200개 나라가 있다가 네. 전국 시대에는 7개국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BC 3세기 초반에 진나라 중반에 바로 진나라가 만들어졌죠. 통일을 하고 그 동안에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간 얼마나 계속 많은 전쟁을 전쟁과 하니까. 전쟁의 연속이었죠.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전쟁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양에서 체스가 발달하듯이. 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대충 그런 어떤 놀이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아 바둑 같은 경우는 하긴 바둑 땅 따먹기죠 결국은. 네, 결국 그 바로 내가 내 집을 두텁게 쌓아가지고 상대의 어떤 그 대마를 잡든지 아니면 격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아 조금씩 갉아먹든지 아니면 큰 말을 잡든지. 또 장기는 말 그대로 초안지에서 그렇죠, 그렇죠. 상대의 저 왕을 이제 결국은 잡아들이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쓴 이 손무란 사람이 대충 이제 그때쯤 사람인 건 알겠고 예. 뭐 하는 사람인지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네.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이론을 공부를 해가지고 명성을 좀 떨치니까 네. 당시 어느 나라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아. 오나라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오나라? 오나라는 저 강남 쪽이죠. 저 밑쪽이죠. 양쯔강.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월동주. 삼국지의 예, 맞습니다. 삼국지 오나라가 나중이고 예. 오월동주라고 이야기 들었죠. 네네네. 오나라 월나라 해가지고 예. 그 오나라 월나라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한 네. 배를 타고 갈 때는 그래도 이제 예, 서로 예. 힘을 합친다. 오월동주라고 하는데 예. 바로 그거. 아. 그 오나라 월나라. 거기서부터 뭘- 와신상담. 예, 마신당담이 나온 그 바로 오나라. 그러니까 거기부터 예. 그 멀리서부터 저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요? 네. 그 2000년도 한참 전에? 2,500년 전이죠. 이거 팩트입니까 이거? 팩트 맞습니다. 아니 그 소식이 저 밑에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원래 이 천하에 어떤 제사가 숨어 있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든 귀신같이 또 소문이 알아보는군요. 나죠. 그 당시 이 사람을 초청한 사람이 오왕 함녀라고 네. 그 유명한 이제 또 주인공인데 함녀를 오나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사마천 사기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으로 나온
그 오자스라는 사람. 오자서. 예, 초나라 사람인데 네네. 오나라를 도와서 자기 조국 초나라 배신을 당했죠. 자기 형과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 초나라에 가서 자기 형과 아버지를 죽인 그 초나라 왕의 무덤을 네. 꺼내가지고 그 시체에 매질을 한 사람. 그 오자서. 어. 그 오자서가 이제 이 사람을 초빙한 거죠. 아니 그때도 그렇게 초빙을 하는데 네. 우리 정박님은 왜 지금 초빙 안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부른 데가 모르겠네요. 아니 이렇게 정보통신이 발달한. 제가 알기로는 계속 거절하실 걸로. 아 그래요? 전혀 아니고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새로 당 하나 만들 때를 기다리시는 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그 오자서의 초빙을 받아가지고 가요? 네 갑니다. 야 산동에서 여기까지? 뭐그 당시가 결국 이제 천하가 혼란스러운 시기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나고 이러면 한 동네에서 정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뭐 유민의 시대죠. 계속 그래요? 이동이 되는 시대죠. 네네네네. 갔는데 그 왕 함녀가 보기에는 아니 오자서도 있고 뭐 저 사람을 꼭 내가 써야 되냐. 그렇지 굳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야 한번 능력을 보여봐라. 음. 이러니까 뭐 이런 테스트를 내는 거예요. 자, 내 시녀들을 가지고 네. 당신이 한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냐? 시녀들을 데리고. 네, 시녀들 데리고 이 정말 조금만 소리 나면 깔깔깔하는 이 시녀 한 100명을 데리고 네. 당신이 한번 군대를 조직할 수 있겠냐? 어. 그러니까 이제 손무가 네. 그러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뭐 시녀들을 반을 나눠요. 네. 우리 심에 이제 청군, 백군으로 나눠가지고 네, 네, 네. 대장을 뽑아요. 네. 시녀 이제 각각 대장 한 명씩 뽑고 네. 자기가 이제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녀들 두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만들었다. 네. 그리고 나의 이제 내가 대장이고 총사령관이고 너희들은 각각 이 부대의 부대장을 시키겠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지시를 한다. 자, 앞으로 갈 때는 뭐 북을 한 번 치면 앞으로 가고 북을 두 번 치면 뒤로 가고 뭐 왼쪽으로 갈 때는 뭐 징을 한 번 치고 이런 식으로 딱딱 이제 메뉴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침을.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이제 훈련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신녀들이 막 웃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해가지고 네. 막 웃고 이제 근데 이 사람 아무런 뭐 그 개의치 않고 이제 구령을 외치는 거예요. 네. 자, 정군 뭐 제식 인재 부대 지휘를 하는 거예요. 자, 징을 치라 뭐 하는데 또 뭐 신녀들이 뭐 깔깔깔 웃고 네. 다 웃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불러요. 부대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대장 신녀들을 불러요. 네. 자, 지금 훈련이 제대로 못 되고 있으니까 이건 네. 내가 지금 지휘관으로서 충분히 전달이 못 된 것 같다. 다시 한번 전달하겠다. 네.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있다. 가서 부대원들에게 숙지를 시켜라. 음. 또 시녀 그 하는 시녀들도 다 웃죠. 뭐 이 사람이 왜 이러냐. 그 또 이제 두 번을 했는데 또 깔깔깔 웃고 뭐 제대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불러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해줘요. 그래서 두 번을 해줬는데 아, 어째 느낌이 싸다. 이거 누가 하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번을 해줬는데 네. 이게 다 엉망이잖아요. 네. 그 부대장 시녀들도 깔깔거리고 네. 뭐 웃고 이러니까 딱 이제 끝났잖아요. 네. 다시 부대장 시녀 둘이를 소환해요. 음. 지금까지 내가 첫 번은 잘못할 수 있고 두 번은 또 다른 뭐 내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래서 했는데 이 세 번째도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군법에 따라서 이 부대장 너희 둘 시녀를 참하겠다.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요? 네, 목을 베죠. 두 명을 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당시 함녀가 아끼던 제일 총애하던 시녀들이거든요. 함녀가 아유 됐다고 그만하고 좀 이게 너무 장난이 지나치지 않냐니까. 장수로 이제 왕에게 임명을 받으면 진중에 돌입할 때는 왕의 명령도 안 따를 수가 있다. 이거는 헌법의 지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을 해야 된다. 네. 목을 베버려요. 그다음 다시 이제 두 번째 시녀들을 덜 예쁜 시녀들을 가지고 부대장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 다시 부대장이 됐으니까 내가 전달하겠다. 가서 북 한번 치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막 나사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척척척척. 갑자기 일사불란한 시녀가 이제 부대가 돼버리고 부대원이 탄생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딱 보여주니까 왕 함녀가 좋긴 좋은데 기분이 더럽겠죠. 사실 내가 제일 아끼던 애들 둘을 날려버리면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래도 그렇죠. 인정을 합니까? 아니 왕 함녀는 이제 결국 이제 중국 나름 대륙을 제패하겠다는 야망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아끼던 시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그 나약하고 나긋나긋하고 어여쁜 시녀들을 완전 지금은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에 뛰어들라면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라면 물에 뛰어드는 정말 뭐 천하의 유격 부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인정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명장이 돼가지고 뭐 여러 전투에서 이제 아주 공을 많이 세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실제로 그러면 장수로서도 많이 활동을 했군요. 네네. 손무란 사람이. 네. 이론을 먼저 이제 기반을 하고 그 이론을 적용하면서 아주 큰 공을 세웠죠. 그때 이렇게 꼭
참하지까지는 않더라도 그냥 저 화생방 정도만 한 2바퀴 돌리면 애들 말 잘 들을 텐데. 그러게요. 좀 그렇죠. 아쉽죠. 진짜 사내 같은 프로그램이 옛날에 없었네. 여튼 그래서 이제 음. 인정을 받아서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좀 세워서 왕한테 인정도 받고. 네. 그러니까 이 손무는 나름 네. 좀 그래도 크게 네. 뭐 요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그래요? 네, 생도 뭐 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음. 크게 뭐 나쁜 그 일 안 보고 네. 무사히 눈을 감았다 이 정도 나오는데. 이 다시 다른 제자로 그런 데는 손빈 같은 경우는 정말 불행한 일생을 처음에 보냈죠. 전반기를. 그 뒤축 잘린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빈이라는 거를 네. 그 우리 빈형해가지고 뒤축 자르는다고 하는데 네. 이 일설에는 이제 무릎에 슬개골을 잘랐다. 무릎 빈자 이랬으니까. 아, 네네네. 그래가 슬개골을 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전뱅이 생활을 네, 지냈다는 네. 설도 있고 무릎 위아래를 다 잘랐다는 설도 네, 있고 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고초를 당하게 된 거죠. 어쨌든 하체는 뭐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됐죠. 어. 그러니까 이 손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됐냐니까 이 재능이 또 너무 뛰어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손무 같은 경우는 오자스가 이 사람의 재능을 충분히 네, 활용해서 네, 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 손빈도 그럼 오나라. 손빈은 오나라가 아니라 제 나라 사람인데 어디로 가냐면 위나라로 불려갑니다. 아, 얘는 또 위나라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손무는 당시 춘추 시대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나름 이제 그 5월 동주까지 네, 그 때고 네. 손빈이 활동하던 시대는 전국 시대예요. 이제 우리가 7개 나라 있잖아요. 아, 저 정리가 좀 된 상황.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더 이제 마지막 하나를 위해서 또 싸움이 아. 격렬해지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손무가 씨는 제 나라 쪽에 뿌리고 갔군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로는 네. 대충 그렇게 보여요. 오나라로 데리고 간 건 아니고. 아, 이 아저씨도 아빠 자격이 없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손빈이 어쨌든 무릎 이하를 잘린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무슨 능력이 그렇게 뛰어났던 거예요? 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사람은 이제 제 나라 출신이죠. 제 네. 나라인데 그 당시 유명했던 귀곡 선생이라고. 귀곡 선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곡 산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신과 같다 이거죠. 그만큼 아. 인간 세상의 어떤 이치와 네. 자연의 음양 조화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네. 하나의 흔히 말하는 도를 통달한 이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귀국 선생에게 네. 배웠다 이거죠. 근데 이 자기하고 같이 배웠는 동문수학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박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이 박년이하고 시험을 붙으면 항상 손빈이 조금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남자의 질투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아. 나보다 항상 저놈은 우리 모차르트 살리에르처럼 나도 이렇게 열심히 밤을 새웠는데 쟤는 아무리 밤을 내가 새우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쟤를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든 이 귀국 선생한테 배움을 받았는데 네. 박년이 먼저 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박년이라는 사람이 위나라로 가가지고 먼저 네. 좀 그쪽에서 등용이 된 거죠. 네. 네. 근데 박년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손빈을 그대로 뒀다가는 손빈이 다른 나라 가면 내가 어차피 그 나라에 질 수밖에 없다. 아. 근데 차라리 그럴 바야 얘를 우리 위나라로 내 나라로 데리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이 위나라로 불러요. 네네. 불러가지고 뭔가 일을 줄 것처럼 하거든요. 벼슬을 줄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왕이시여, 쟤 위험하니까 뭐 자기 뭐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아무래도 네. 제 나라하고 우리가 좀 사이도 안 좋은데 제 나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쟤를 결국 좀 그거 해야겠다. 좀 제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는 자기가 뒤에서 배후 조종을 다 해놓고 네. 결국 이제 거의 사용할 것처럼 이제 몰고 가거든요. 손빈한테 가서는 야, 내가 정말 그래도 너와 같은 동창생 아니냐. 내가 그 같이 학창 시절을 보낸 그 어리를 가지고 네. 내가 진짜 요거 무릎 아래까지만 할게. 하는 걸로 내가 네. 정말 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인마 너 나 아니었으면 너 갔어 벌써.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렇죠. 그 손빈은 그것도 모르고 정말 친구가 너무 고맙다. 목숨을 구해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저 무릎 잘리는 걸로 이제 네. 쇼부 보고. 그리고 무릎을 잘리고 나서 네. 이 한마디로 뭐 활동 능력을 상실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이니까 네. 그냥 정말 친구 박년에 네. 정말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음식에 좀 감사해하고. 하루를 감사하고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추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박년이 나쁜 놈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위나라를 탈출할까 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자기 나라 있죠. 예전에 제나라. 네. 제나라 장군 전기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전기라는 장군이 이 바로 위나라로 네. 일종의 사절로 오는 거예요. 네. 외교 사절로. 네. 자, 요때를 내가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 뭔가 작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네. 이 전기를 찾아가 가지고 이 사연을 설명하고 내가 이 위나라를 탈출해 가지고 당신 나라 제 나라로 내 나라죠 사실 이제 손빈의 나라죠. 목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정말 당신을 도와서 제 나라를 중국 중원의 패자로 만들어 드리겠다. 오. 이런 딜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 손빈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아. 일단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상가집게 작전. 그렇죠. 돼지 똥을 먹고 막 온갖 미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완전히 이제 결국 낚았다지. 세상을 비관해서 결국 신상을 비관해서 네. 맛이 간 것 같다. 네. 미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면에 그 경계심 허물고. 그렇죠. 허물고 이제 전기가 네. 돌아가는 귀국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절에 끼어가지고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출에 성공합니까?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방연이 이걸 알게 되고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찝찝한 거죠. 이게 네, 갔다니까 네, 이게 네. 뭘까 했는데 아니 뭐 이제 무슨 능력이 있겠냐 하고 아. 그 좀 뭐 그냥 두고 있었는데 네. 결국 손빈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제나라가 위나라를 꺾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최종 패자는 네. 우리 아시다시피 바로 진시황 영정의 네. 진나라가 결국은 패자가 되는데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데 결국 손빈은 나중에 멋지게 복수를 하죠. 방연한테. 방연한테 복수하고 바로 이제 위나라한테 그 복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사람이 처음에 손빈이 가가지고 네. 전기가 이제 당시 그 제나라지 않습니까? 네. 제나라에 가장 그 당시 유행하던 게 요즘 치면 이제 경마. 네. 경마가 유행한 거예요. 네. 근데 전기가 맨날 지는 거예요. 이 경마 하나 하고 나서 네네네. 그래서 맨날 지고 있으니까 손빈이 보고 있다가 네. 제가 필승의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 손빈이 먼저 딱 이 게임의 규칙을 이 경마 노름 규칙을 다 본 거거든요. 네. 그 당시 경마 규칙은 뭐냐면 말은 상중하 등급에 그러니까 1등급 한 마리, 2등급 한 마리, 3등급 한 마리씩 이제 출전을 하고 네. 3판 양승제인 거예요. 세 판에서 2승을 먼저 이기면 이기는 네.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 규칙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손빈이 딱 자신한 거예요. 백전백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백전백승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냐니까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당신의 제일 떨어지는 말, 3등급 말을 상대 1등급 말하고 먼저 상을 붙여라. 그럼 무조건 지겠죠. 그죠? 대충 그냥 지잖아요. 어떤 1등급은 대 비슷하고 2등급은 2등급이. 그러니까 두 번째, 당신 1등급 말을 상대 2등급 말하고 출전을 붙여라. 대진표를 짜라. 네네. 그리고 당신의 2등급 말을 상대 3등급 가장 하등 말하고 대진표를 짜라. 그러면 백전백승한다. 그렇잖아요. 3판 양승이니까 두 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3사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완전 히트를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별거 아닌데 네. 그때만 해도 상등급 그러니까 최고 등급 말들은 말들끼리 이렇게 그렇죠, 붙이고 그랬었나 그렇죠. 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 약간 좀 정당한 승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100% 이길 수 있는 방법. 규칙을 활용한 거죠. 뭐 어쨌든. 네. 그래서 돈을 따요? 그러니까 전기가 따니까 네. 이제 전기가 뭐 당시 이제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흔히 말하는 당시 그 상류층들의 네. 거기서 화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거 어떻게 자꾸 요즘 전기가 노름발이 저렇게 좋을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손빈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대로 진출하는군요. 그렇죠. 내가 이제 책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이 손빈 같은 경우는 뭐 전사에도 남는 전쟁사에 남는 여러 가지 전법들도 많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 말 그대로 아까 그 위나라하고 제나라 사이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조나라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 조나라. 조나라가 위나라하고 네.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위나라가 조나라를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네.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나라에서 빨리 네. 그 당신 이제 제나라 군대가 좀 지원군으로 도와달라 네. 이러니까 이 고민을 좀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손빈이 딱 꾀를 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조나라 땅에서 전쟁이 났는데 조나라 땅에 가서 싸움을 벌이면 우리도 병력 희생이나 여러 가지 병참 보고 네. 힘들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나라를 도와주러 갔다가 우리가 더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나라도 도우고 우리 병력도 지키고 위나라를 좀 약하게 할 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위나라 수도가 텅 비어 있다. 위나라의 주력군이 전부 조나라를 치러 가니까 위나라 수도에는 좀 노약자들 위주로 된 허술한 군대도 예비 있다. 군대가 밖에 없다. 빈집 털기 가자. 그렇죠. 바로 그 전략을 이제 네. 손빈이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손빈이 딱 그렇게 가니 이제 이렇게 제 나라의 군대가 네. 위나라의 수도를 간다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어느 나라의 수도가 점령되면 전쟁 게임 그쵸, 오버되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나라로 갔던 네. 위나라 군대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나라도 구하고 여기는 별로 힘 안 들이고 나름 명분도 생기고 자기들 병력 손실도 없이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위위 구조라 해가지고 네. 그런 전법을 세운 거죠. 약간 임요한 전법 같은데. 누구 전법요? 임요한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 테란의 황제가 있었어요. 네. 요즘 뭐 별로 스타 게임은 안 하지만 음. 그 양반이 항상 상대의 빈집털이를 잘했거든요. 이렇게 네네. 병력 끌고 가갖고 그러니까 막 이제 전투하러 상대 병력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빈집에 그 일꾼들 막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생산을 못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팀이 이제 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게 임요한이 아마 손자병법을 읽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뭐 게임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전투랑 비슷하죠. 나눠지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 손빈이 재밌는 말을 남기거든요. 네. 엉킨 시를 실뭉치를 풀려고 할 때 네. 이게 뭐 어떻게 풀어지겠습니까? 엉킨 시를 막 주먹으로 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복잡한 전황이 얽혀 있을 때 주먹으로 병력을 투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두 명이 싸움을 한다 칩시다.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데 내가 중간에 가서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움 말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강한 데는 피하고 약한 데를 공격하면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린다. 그래서 이 전법이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전쟁사에 많이 응용되는 거죠. 혹시 우리 저 돈가스님은 손자병법 책 읽어봤습니까? 옛날에 소설식으로 된 거. 소설 손자병법. 정비석 선수 예. 작가 정비석. 저도 그건 참 본 것 같네요. 예. 중학교 때 읽어가지고 기억에 기억에 80년대 예. 중반에 나왔습니다. 예. 그 손자병법이란 책 자체는 저기 두껍지 않죠? 손자병법 자체는 네. 13편으로 구성된 논문 아주 간결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책으로 이렇게 뭐 5권 이렇게씩 만들어낸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소설을 만들어낸 거죠. 음. 그러니까 원문 자체는 간결하죠. 어떤 형식으로 돼 있죠? 뭐 예를 들면 소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뭐 살을 붙인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는 13편인데 네. 첫 번째 편은 이제 개편이라 해가지고 개편이요? 우리가 작전 계획 세울 때 계산할 때 개편. 있죠. 예, 개편. 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적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또 우리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예. 전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게 손자병법이 뛰어난 점이 2,500년 전 책인데 네. 전쟁이라는 것들이 본질을 먼저 깨뚫고 있거든요. 전쟁은 국가가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는 정말 중대한 행위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인명이 수많은 국민이 희생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손자병법 자체는 전쟁하지 말라는 책이에요. 백전백승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승리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철학이 깔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안 싸우기 이기는 게 최선의 승리라는 거죠. 백전백승이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손빈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빈 얘기를 좀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원래는 아마 손무가 쓴 게 맞을 거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으니까 손무가 쓴 손자병법은 그때 만들어진 이후에 중국의 역사를 통틀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응용하고 회자되는 그런 책이긴 합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2,500년 전에 씌어지는데 네. 그 이후로도 사실 손자병법을 능가할 책은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병법 관련해서는 예. 그 정도로 네.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영화도 한번 나왔지만 네.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그 아트 오브 워 영화도 나왔죠. 아트 오브 워가 손자병법이에요? 예, 전쟁의 기술. 그렇습니까? 그 영화도 있었죠. 그 영화는 웨슬리 스나이프스 나온 거. 네. 유엔의 사무총장이 네. 외상 사무총장이 업무를 꾸미고 네.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유엔의 정보원인데 네네네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책 이름을 빌린 거고
손자병법의 영문판 제목이 바로 아토. 아토보예요. 예. 아, 그러니까 전쟁의 기술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도 지금 네네.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 서양에서의 어떤 손자병법이 네, 19세기 독일 그 프로이센 출신이죠. 클라우제비츠의 네, 전쟁론. 네, 그게 이제 그 서양의 손자병법인데 네, 뭐 그 책하고도 사실 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클라우제비츠 전쟁론도 네. 전쟁은 하나의 어떤 수단인 거다 이거죠. 전쟁의 본질은 네. 정치 연장인 거거든요.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전쟁 자체는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전쟁에 관한 철학적인 어떤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사실 전쟁이라는 걸 우리는 자꾸 전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냐 그거는 전쟁이 아니고요. 네네. 전투죠 전투 큰 배시고 전쟁이 뭐라는 것은 네, 한 국가 공동체가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지혜가 모든 자원이 총망라돼 가지고 그 국가와 국민의 운명과 진로를 둘러싸고 이거는 정말 역사를 둘러싼 운명의 한번 그 근본일치의 승부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집안도 잘못 사업을 할 때 이게 집안 올인에다가 거들나는 판에 전쟁 가면 나라가 거들나는데 나라의 미래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네네네. 정말 바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손자병법이라든 책들이 생명력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전쟁 자랑 기술하면 전쟁의 기술이 뭐 예전에 그 뭡니까 창이라든지 활, 네. 칼 정도 갖고 하는 싸움하고 지금 원자폭탄, 수소폭탄, 레이저 뭐 무기 나오는 판에 그거 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어떤 무기의 발전이라든지 전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왜 손자병법을 지금도 미국 육군 같은 경우도 계속 연구하고 손자병법을요? 네, 러시아도 연구하고 동양에도 연구하고 우리도 뭐 연구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책을 넘어서는 그 책이 안 나오고 있다고 봐야죠.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삼국지든 뭐 이런 거 이제 네. 보다 보면 막 그 병법들을 막 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팔괘진이 뭐 이런 거 해갖고 아니면 학익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진용을 꾸려서 상대를 공격을 하면 뭐 상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병법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 모양이죠. 손자병법엔? 그거는 그런 건 없죠. 네. 손자병법 그런 학익진 이런 건 없고. 아 그런 건 없군요. 네. 내륙 전투니까. 아 아니 학익진도 왜 꼭 배가 아니라 사람들로 네, 이렇게 맞아요. 펼 수는 있으니까. 네. 아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그 보다는 그러니까 이거죠. 원칙의 책이죠. 아 전략적인 네. 선택을 어떻게 할 프린시플을 거냐. 알아야지.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법은 결국 네. 자기가 완성하는 거거든요. 전쟁의 본질은 원칙과 이걸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아. 내가 원칙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남의 걸 아무리 봐갖고 내게 되겠습니까? 내 거를 갖고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남의 것만 가지고 추종하고 모방하다가는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네, 상황이 네, 발생했을 네.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손자병법이 구체적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구체적인데 왜 구체적이냐면 말 그대로 이 원칙을 깨고 있으면 구체적인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모체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 공식 같이 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양한 숫자를 대입해서 네. 문제를 풀 수 있듯이. 그렇죠. 우리가 숫자 1에서 9까지만 알고 0에서 9만 알고 있으면 네. 어떤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0에서 그만한다고 저 물론 문제를 그렇죠. 다 풀진 못해요. 국민정을 안다고 우리가 뭐 위대한 문학 작품을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런 정도다 이거죠. 네. 아 그래서 그 원칙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네. 손자병법 이런 책인 거군요. 네, 네, 네. 아 우리 돈가스님은 군대는 갔다 오셨죠? 아, 예, 저 단기사병 갔다 왔습니다. 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6개월? 예, 예, 6개월 갔다 왔습니다. 네. 이게 항상 나는 이게 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안에선 분노가 끌어올라요. 면제들도 무시하는 6개월. 난 30개월 갔다 왔는데. 공군 다니. 네, 저 공군이었죠. 예. 에어포스. 예, 공군 6개월 예, 단기사병이었습니다. 심지어 공군 6개월이에요. 현대전은 공군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게 결국 기본 제공권과 그렇죠. 제해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늘을 제압한 자가 이제 소송과 전쟁.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제 현대전 더 이상 이제 우리 육군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군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지막 무기가 네. 물론 그거는 공군 해군 무기도 다 해당되지만 네. 그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아, 미사일? 네, 미사일이 이제 흔히 말하는 아. 지상군이 지상에서 발사할 때는 지상 아. 보통 뭐 우리도 지금 그 미사일 사령부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육군 쪽에서 그 대부분 모든 미사일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육군 몫인데 나머지는 지금 워낙 공중에서 다 탐지를 하게 되죠. 그럼요. 네, 휴민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신호 정보를 다 공중에서 탐지하게 되고 네. 또 해상에서는 이 수송과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병력 그럼요. 수송과 물자 보급이 되니까 아이. 그러니까 지금은 해군과 공군의 역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죠. 육군은 공군을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지만 이제 육군 쪽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후회 법칙을 중요시하죠. 최소한 뭐 예를 들어 갖고 병력에 네. 지상군에 적의 병사 3명당 얘가 1명은 있어야 된다. 에이, 그런 옛날 이야기를 얘기야. 뭘 3명 다. 근데 육군이시죠? 아니 근데 요즘 이제 그 이야기도 있죠. 90년대 네. 걸프 전쟁 이후로 90년대 걸프 전쟁에서 C4I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C4I? 예. 그게 뭐죠? 그러니까 커맨드, 네. 컨트롤, 네. 컴퓨터,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하여튼 그런 C가 네 개가 그리고 있고. 인텔리전스. 네. 예, 그러니까 그 아, 그런- C 4개에 I 예, 하나, 예, 예, C4I.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전장의 어떤 정보와 저 뒤에 지휘부가 거의 일체화돼 가지고 네. 전투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바로바로 지휘와 명령을 받아 가지고 이 전쟁의 또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갈수록 뭐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합동 작전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에이, 공군이에요. 에어포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괌에서 계속해서 이제 BIB 뭐 랜스입니까? 100조도 날라오고 아, 네네네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최신의 이제 미국의 그 수송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씩 왔다 참수들. 가잖아요, 예, 예. 북한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네. 이제 그 위압감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이제 공군이 이제 공군과 함께 이제 중요한 이제 전력이 이제 해군인데 네. 사실 해군도 이 항공모함이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공모함이 무서운 이유는 거기에 공군이죠.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배 크다고 무섭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전함이 시대를 끝낸 게 바로 항공모함이죠. 네. 물론 이제 그 저 핵잠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위협적이긴 하나 그래도 결국은 하여튼 공군이 최종적인 어떤 그 승패 A부터 Z를 갖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최근에 레이저 무기가 나오면 이제 레이저 무기가 개발된 지 꽤 됐는데 그러니까 핵미사일 개념 자체를 아예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국제 정치학의 역학 구도로 완전히 바꿀 아 수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저 무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 핵무기를 파괴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에 갖고 있는 핵미사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가장 세계에서 레이저 미사일을 발전시킨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인데 이 핵미사일 자체의 어떤 개념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면 그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국제 정치학 역학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게 됐든지 근데 미국이 공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개발됐는지. 그러니까 미국의 특징은 항상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그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누군가가 뭘 만들어내면 따라 할 수 있어요. 따라 붙는다는 게 무슨 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미국에서 핵폭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소련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만들어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과학자가. 그래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네. 당시 미국 이제 로스알라모스 쪽에서 네. 맨하튼 프로젝트를 할 때 미국 정부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게 네. 지금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 있잖아요. 가능하다. 이게 소련에 그 독일에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 왜냐하면 이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독일 애들도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만드는데 우리 못 만드냐. 근데 계속 그런 역공작을 하는 거죠.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많은 과학자를 부르고 돈을 했는데 계속 그런 역공작을 해서 이제 사실 당시 독일에 있었던 유명한 하이젠베르크라든지 오토한 같은 사람도 설마 미국이 만들었겠냐라고 이제 그래서 미국도 못 만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이 레이저 폭탄이라는 걸 뭐 레이저 무기라는 걸 만들어낼 때 그러면 또 만들어내 따라 붙으니까 얘들은 한 단계 더 생각한다는 거죠. 요거를 보여줄 때쯤 되면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무기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럼 그 무기가 개발됐는지는 이제 전쟁이 실전에 나고 실전이 나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레이저 무기는 제가 볼 때 공군이 컨트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땅에서 레이저 무기를 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요. 그러니까 레이저 그렇죠. 보통 그래서 SDI 예전에 이제 좀 사기라고 했지만 네. SDI 계획 있잖아요. 스타워즈 했는데 네, 네. 실제로는 그게 가장 핵심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나 모든 무기의 핵심은 네. 디텍트하는 기능이거든요. 탐지를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네. 뭐가 어디서 쏘고 이 탐지가 제일 중요하지. 사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맞추는 것보다는 탐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초를 어떻게 빨리 찾아내느냐. 그래서 그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탐지 기술은 가장 발전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이요? 예, 사드 같은 경우도 주요 원천 기술은 일본이 많이 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 실제로는 미국 미제가 아니고 일제가 아.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왜 저 초계기는 조기 경보기 뭐 이런 것도 네.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기술 발달됐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본이 이제 해군이 많이 그 해군 같은 경우도 뭐 네. 기뢰 제거 작업, 소해 능력은 일본이 예전부터 발전해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 94년에 네. 북한 핵무 그 1차 북한 핵위기로 네네. 그 당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네. 일본 당시 그 내각에서 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동경대 교수들 불러가지고 네. 지금 94년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음. 핵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딱 개발하면 어느 정도 시간 걸리냐니까 손가락 3개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손가락 시간. 3개를 그러니까 3년 이러니까 고함을 질렀는데 네. 3개월이면 된다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어. 근데 최근에는 네. 뭐 서울대 이제 그 원자 핵공학과 교수님 네.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손가락 3개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3일이라는 거예요. 3일이면 만든다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근 이야기가 우리 같은 경우도 물질만 확보되면 3개월 안에 만들어낸다는 거죠. 대통령 지시. 핵무기를. 예. 그러니까 물질이 없이 그냥 만들려면 6개월. 그러니까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 그 핵의 핵심이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요. 하긴 뭐 하이테크는 아니죠 그게. 70년 전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핵심은 제어 기술이거든요. 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폭발량을 어느 만큼 정확하게 지역에 투사하느냐. 그거는 결국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그 기술을 어떻게 만드냐.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 제어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데 우리가 휴대폰만 해도 세계 뭐 2, 3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게 제어 기술이. 네, 제어 핵심이거든요. 모든 미사일, 유도 미사일. 그럼 어떻게 이재용 구속을 지금 취소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 그럼 괜찮습니까? 아니 이게 핵이 이게 이재용 삐지면 어떻게 해? 아니 핵 개발하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뭐 핵 개발하자는 주인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사실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ICBM도 이미 50년대 개발, 50년대 후반에 다 나온 기술이고 핵도 40년대 나온 기술인데 이 기술이 지금 뭔가 새롭게 무슨 첨단 기술이다 이건 아니고요.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그 좀 결국은 이게 지금 국제 정책으로 함의가 크지 않습니까? 핵무기라는. 네네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걸 비핵화를 만들어내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사실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기를 얼마나 가져야 될까? 뭐 이런 관련된 얘기들도 우리 손자병법을 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병법에서는 사실 네. 가장 핵심이 네. 전쟁을 피하라고 그러고 네네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은 전쟁을 하기보다는 무기를 가지다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스파이를 활용하라고 하죠. 아 그래요? 그게 가장 경제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시간이 또 이제 첫 시간이 좀 거의 됐으니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또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 정민현님이 또 굉장히 잘 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녀 회장님이랑도 잘 싸우시고 어디 뭐 사러 가서도 손에 잘 안 보려고 잘 싸우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 정민현님 모셔놓고 다시 한번 좀 떠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손자병법 일당백 12번째 책 손자병법 2부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